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축구 다들 좋아하시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의 그냥 팬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팀의 성장과 함께 내 돈도 불어난다면 어떨까? 오늘은요,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나스닥 상장사 브레라 홀딩스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팀 유니폼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클럽의 주주로서 선수 영입이나 구장 증축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에 내 목소리를 내고 팀이 이길 때마다 내 계좌 잔고도 같이 드러나는 그런 그림 말이죠. 사실 예전에는 이게 억만장자나 거대 기업들만 가능한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브레라 홀딩스가 바로 이 스포츠 구단주라는 꿈을 저 멀리 월스트리트, 나스닥 시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도 단 몇 주만으로 글로벌 축구 클럽의 당당한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죠. 네, 오늘 우리는 이 아주 흥미로운 회사를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브레라 홀딩스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돈을 벌 계획인지, 즉 성장 전략과 어떤 기회가 있는지 샅샅이 짚어볼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현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한지, 우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뭔지 아주 냉정하게 따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한 핵심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브레라 홀딩스. 이 회사의 본질이 대체 뭘까요? 이들의 야망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스포츠를 주식이나 채권처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스포츠 클럽이라는 자산을 나스닥이라는 공개 시장에 떡하니 올려놓고 저와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커피 한 잔 값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목표 아닌가요? 브레라의 모든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바로 이겁니다. 다중 클럽 소유, 영어로는 MCO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 축구 클럽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하나의 그룹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가 뉴욕, 멜버른, 요코하마 등등 전 세계 축구팀을 소유한 시티 풋볼 그룹처럼 말이죠. 브레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저평가된 클럽들을 싼 값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그룹 전체의 이름으로 더 유리한 스폰서 계약을 따내고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클럽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는 거죠. 개별 클럽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브레라가 지금 어떤 클럽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죠. 이들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자산은 역시 이탈리아 2부 리그 세리에 B의 명문 유베 스타비아입니다. 유럽 빅리그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셈이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탈리아 여자 배구팀도 있어요. 이건 빠르게 성장하는 여성 스포츠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몽골, 모잠비크, 북마케도니아 같은 소위 축구 변방 국가들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과 사회적 영향력 투자라는 명분까지 챙기려는 아주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캐나다 유소년 클럽과 파트너십까지 맺으면서 미래의 메시를 직접 키워내려는 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클럽을 샀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브레라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고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이 부분이 브레라 투자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소위 불 케이스, 즉 이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믿게 만드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브레라의 성장 전략이 그냥 말뿐인 이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사례가 바로 이탈리아 세리에 B 클럽, SS 유베 스타비아 인수권입니다. 이 클럽 하나만 딱 뜯어보면요. 브레라의 MCO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저평가된 진흙 속 진주를 찾아내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지 그 과정이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245%. 이게 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브레라가 유베스타비아를 인수한 뒤에 이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의 시장 가치, 그러니까 몸값 총액이 불과 1년 만에 245%나 폭등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기간 리그 전체에서 단연 1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브레라의 경영진이 실제로 개입해서 잠재력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 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전략을 바꿔서 선수 개개인의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실제로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에 외치는 브레라 투자 스토리의 가장 강력한 심장박동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브레라가 움직인 걸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월, 그냥 축구팀만 사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로펌과 함께 여성 축구 시장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이미지를 딱 구축합니다. 6월에는 핵심 자산인 유베스타비아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성장 엔진을 장착했죠. 그리고 7월,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가가 너무 낮아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식 병합으로 깔끔하게 해소하면서 나스닥 상장사로서의 지위를 지켜냈죠. 이건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자신들이 소유한 구장에서 이탈리아 여자 축구의 가장 큰 행사인 세리에A 여자컵 결승전을 유치해요. 클럽 인수에서 얻은 자산을 활용해서 고성장 분야인 여성 스포츠 시장까지 공략하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모습입니다. 브레라의 이런 독특한 행보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류 언론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인용구의 핵심은 미국 투자자와 글로벌 스포츠라는 두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브레라가 단순히 이탈리아 축구팀을 운영하는 회사를 넘어서 미국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달러로 손쉽게 유럽과 아프리카의 축구 산업 성장에 베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서학개미들에게는 바로 이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브레라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회사의 민낯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죠. 세 번째 섹션에서는 브레라의 재무제표를 낱낱이 파헤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10번은 곱씹어봐야 할 핵심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브레라의 현재 재무 상태를 숙저로 보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먼저 시가총액이 약 1,5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채 안 되는 전형적인 마이크로캡 주식입니다. 이 말은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확 뛸 수 있지만 반대로 작은 악재에도 폭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2주 주가 변동폭이 5달러에서 19.5달러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움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매출은 분명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주당 순이익, EPS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2025년 상반기에만 164만 달러, 약 2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25년 상반기 순손실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절반, 48%나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 관리를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증거죠.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여기서 냉정해야 합니다. 이건 출혈이 줄어든 것이지 수혈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회사의 근간은 돈을 까먹고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브레라의 투자 설명서에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쳐야 할 리스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무 불안정성. 계속 돈을 까먹으면 결국 유상증자 같은 걸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이건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결과로 이어지죠. 둘째,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변동성. 나스닥 상장 유지를 위해 주식 병합까지 했다는 건 이 주식이 안정적인 우량주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셋째, 마이크로캡의 한계. 추가로 클럽을 인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덩치가 작아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거대 경쟁자들의 존재. 맨시티를 소유한 시티 풋볼 그룹 같은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이나 모잠비크 같은 신흥국에서의 사업은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유럽 축구의 복잡한 규제는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과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 이 둘을 저우리에 딱 올려놓고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핵심만 명확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한 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브레라 투자는 결국 이 양날의 검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아요. 왼쪽 강세 요인을 보시죠. 유베스타비아의 245% 가치 상승으로 증명된 경영 능력, 그리고 여성 스포츠라는 고속 성장 트랙을 선점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특히 만약에 유베스타비아 팀이 기적적으로 1부 리그인 세리에A로 승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클럽 가치가 최소 4배에서 최대 16배까지 뛸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대형 홈런의 잠재력이죠. 하지만 오른쪽의 약세 요인, 즉 리스크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와 극심한 주가 변동성, 거대 경쟁자들의 압박,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들까지. 브레라 투자는 결국 쪽박 아니면 대박,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브레라 홀딩스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저평가된 스포츠 자산을 발굴해서 가치를 높이는 이 MCO 모델이 미래 스포츠 산업을 지배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하고 불안정한 실험으로 끝나게 될까요? 브레라는 그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 아주 흥미롭지만 아슬아슬한 도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